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휴스턴을 포함한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열대성 폭풍 하비는 사람도 숨지게 하고 몇 년이 걸려야 복구될 정도의 피해를 냈습니다. 집은 물에 잠겼는데 쉘터로 가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폭풍 하비가 이처럼 강했던 원인이 일부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비로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최악의 방법으로 서류 미비자를 추방하는 데 앞장섰던 애리조나주 셰리프를 사면했습니다. 민주공화 정치인뿐 아니라 친대통령적인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을 떠나는 인물도 많지만 대통령도 자신이 임명한 내각이나 백악관 인사 가운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인물이 많습니다. 경제자문에게는 면전에서 불만을 말하고 국무장관은 뒤에서 비난하며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UC 버클리에서 평화의 행진 도중 과격한 좌파가 우파 시위대를 때려 눕혔고 1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형 선고 이후 미국 언론도 속보를 전합니다. 경제 중심인 블룸버그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재벌 시대가 끝나가고 끝나가야만 한다는 사설과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보복당하고 실업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그렇게 부패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희생될 이유가 없다는 댓글을 다는 미국인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남의 스토리가 이제 나의 재난이 될 때는 그제서야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땅이 너무 넓으니까 회오리 바람이 부는 토네이도가 부는 지역도 있고 또 이처럼 그 허리케인이 다니는 길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늘 지진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저도 여름이면은 한국에서 집에 어떤 경우는 아주 여름 장마가 심할 때는 1층의 반 정도 지하실이 물이 차는 것은 연례 행사였었던 그런 몇 년을 어떤 동네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누런 물 위로 어디서 나왔는지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시장통의 풍경도 멀리 옥상에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텍사스 주에서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완전히 텍사스의 한 정치인이 오늘 아침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미국인의 특유의 낙관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온통 우리 동네가 큰 풀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계속되고 우리는 복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정치인의 풀장과 같다는 낙관적인 말이 화면으로 지금 보면은 그 정도로 들릴 형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제가 본 사진 가운데서 가장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지붕 위에서 올망졸망 몇 명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구조팀을 헬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아마 싱글 파더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는 허리케인이 강할 것이다 했는데 그 강한 예상을 했었던 허리케인이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면서 11조 갤런의 물이 비가 50인치 정도 내린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1인치가 2.5cm니까 굉장히 많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 동안 내린 비가 1년에 내릴 그 강우량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Before and after 그 동네의 사진을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지역이 정유시설의 미국이에요. 전체적으로 4분의 1 정도가 몰려있기 때문에 가솔린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가솔린 값 오르는 것만을 신경 쓴다면 너무나 무신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여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참 미국 사람들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요? 지금
집에서 피신 나와서 비가 오는가 봅니다. 큰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우산 속에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웃음이 있거든요. I thank God for you all because we've been sitting there waiting on somebody to come by and help us. How long were you waiting on the car?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딘가 그 쉘터로 가기 위해서요. Thanks God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죠. 비닐을 쓰고 그 비닐에 그 사람 얼굴만 나오게 하고 우산처럼 남자는 아마 허즈번 같습니다. Numbers that were given to us and no one ever came. We kept getting excuses or should I say pass-ons. 네, 결국은 그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땡스 같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정말 그 환한 웃음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그쪽으로 가는 또 들고 나는 비행기들이 원래 예정대로 그 못한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스턴 그 하비 에어포트를 포함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뭐 무료로 태워주기도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원래 그 예정되지 않았던 그런 그 비행기 스케줄도 비상 구조 비행기가 뭐 달라스 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비행기를 많이 지금 운행을 그 하고 있답니다. 휴스턴이 미국에서 네 번째로 그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3만 명 정도가 대피를 하고 뭐 많은 사람들 대피를 원하지만 지금처럼 자동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피마는 한 그 45만 명 정도가 피해를 그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지금 리포트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전부 우비를 그 입고 있는데 그 정도로 비가 이제 그 또 그 내릴 것이고요. 강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죠. 물살은 세집니다. 여러 방법으로 뭐 저수지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물 빼기를 하지만 지금 그 물에 완전히 그 수영장처럼 잠긴 지역이 미시건 호수만한 넓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인데 그 노동절까지도 이런 그 피해 같은 것이 완전히 그 끝나지는 않는 것으로 그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해 대책을 하게 되고 내일 아마 텍사스를 방문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텍사스 지역에서는 이처럼 자연재해를 맡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이런 때 급히 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대통령이 이리저리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해서 방문을 한다 할지라도 의전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쪽으로 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치는 않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또 그 대통령의 재해 지역 방문이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고요.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연방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일 가는데 어디에 뭐 몇 시에 간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그 백악관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언론이 이 정도의 그 허리케인 또 그 열대성 폭풍이 이만큼 강한 것은 역시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있다 하는 주장과 함께 미국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아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듣기 싫은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그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텍사스 지역에서 열대성 폭풍이 왜 이 정도로 피해를 주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여기가 이제 휴스턴이 나사가 또 있는 곳이고 해서 그런 부분과 함께 오늘의 미국 후반부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세상에 이렇게 웃음을 짓게 만드네요. 웃기는 웃는데 좀 밝은 웃음은 아니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완전히 지금 텍사스 쪽에요. 누런 물이에요. 흙 같은 것과 섞여서 그 물에서 아버지는 무릎 정도, 아들은 무릎보다 더웠죠. 배 정도 어린 아들입니다. 함께 어디론가 뭐 짐보따리 같은 것을 하나를 들고 가면서 뭐 구조 받으려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겠죠. 비는 그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허리 정도에 오는 어린 아들
아들에게 이렇게 키스해주는, 네. 아이는 좀 그 발꿈치를 올려서 경찰이군요. 폴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폴리스가 어린 아이를 구조하면서 저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키스해주는, 그리고 이 아이도 마치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그 폴리스를 껴안고 키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텍사스 그 폴리스 그 리그 시티라는 곳의 그 오피스였습니다. 항상 이제 그 인간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미국의 그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커스를 다 두죠. 다른 것 하고 싶은 것도 좀 그 참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윗을 조금 멈추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이만저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티파 폭력 집단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비난하고 이런 그 트윗을 한 것을 리트윗도 하고, 그리고는 또 마지막에 누군가가 마더 테레사의 말을 한 것을 또 리트윗을 하고 열심히 앞에서 비난하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 사이에 그 색깔도 없고 종교, 국가의 구분은 없다. 우리 모두는 신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의 이런 것도 이제 그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텍사스에 막 그때는 뭐 열대성 폭풍도 아니고 허리케인 정도 됐을 겁니다. 약한 허리케인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애리조나주에서 굉장히 많은 서류 미비자, 특히 이제 라티노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애리조나주 100도도 넘는데 쓰레기장 옆에 텐트를 치고 옷을 다 벗게 하고 하루에 30센트짜리만 30센트로 한 끼에 30센트로 하루에 2번만 그 사람들을 밥을 줘가면서 추방시키려고 했었던 셰리프 유죄 판결을 받았죠. 왜냐하면 7월 달에 인종에 따라 이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연방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도 그만큼 계속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항소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이 텍사스의 허리케인이 올 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공화당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부 지금 그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비난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더군다나 이 쉐리프는 완전한 폭력배다. 뭐 이 얘기는 그 조 스카버로가 오늘 아침에 MSNBC 본인의 쇼 모닝조에서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가. 백인 경관이 흑인 그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혹행위를 했을 때도 그래놓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법을 수호하겠다고 그 대통령 그 취임 선서에서 하고 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법을 위반한 완전한 폭력배를 사임한 것은 그야말로 빨간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민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여러 가지로 부추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시점이 지금 많은 사람이 일단 사망자가 5명이나 나온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대통령이 할 일인가 하는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와는 달리 이제 신문의 사설은 그 신문의 여러 가지 그 신문의 격이라고 할까요?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설인 줄 알았어요. 조 아파이오 쉐리프를 사면한 것에 대해서 진보들은 굉장히 그 위선을 떤다. 대통령이 스스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 스카버로의 지적처럼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면한 것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한다 하고 참 그 진보가 위선을 떠는데, 진보의 그 연방 법무장관 에릭 홀더 같은 사람도 진보적인 이상을 이제 그 키워가기 위해서 뭐 그 세금 그 국세청에 대해서 뭔가를 가혹행위를 한다던가 법무장관으로서 그런 위선 자신들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법과 질서를 강조를 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표를 준 것도 사실이라고 씁니다. 지금 사면받은 쉐리프는 전 쉐리프 지난해에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그 같은 처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지역에서 85세 보수의 영웅이고 그의 그 이제 불법 체류자를 잡아내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표현을 하지 처음에는 그 레이싱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종 보고 사람 생긴 거 보고 당신 합법 체류자야 뭐 신분증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요. 그런 것.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2008년도 미국 인권자유연맹이 이 쉐리프국을 고소했는데 교통 위반에서 걸린 라티노라도 이 쉐리프가 계속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쫓아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번의 법원을 거치면서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혼돈도 있었고 텍사스의 주법은 강하게 집행하라는 것이고 연방법은 또 오바마 행정부니까 그렇지 않았고 이민자에 대해서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민법은 연방법에 또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연방법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연방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쉐리프 업무를 보는 것은 불법이니까 중지하라는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대통령이 분명히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때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사면한 것은 법 집행관들에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 스타에 반대하는 거죠. 이 법행정관이 백악관이나 주지사 관저에 줄만 있으면 내가 연방법을 또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렇게 될 때 난장판이 된다는 그런 그 신호를 대통령이 보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파에서는 일부 이런 것들을 그 지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좌파가 아주 위선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면 오바마의 것보다 더 좋은 표준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본인을 지지했었던 사람을 이 사람을 사면해주면서 그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려는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범법자를 사면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GOP도 또 그 공화당의 기반도 분열시킨다는 거죠.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 같은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판사의 판결을 무시한 그런 그 쉐리프를 지금 사면한 것이 잘못됐다.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파에만 백인 우월주의자에만 뭐 총 들고 다니고 굉장히 그 과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좌파라고 불리는 그런 그 그러니까는 안티파시스트 측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시 버클리 그 행진을 통해서 극좌와 극우가 충돌을 했는데 미국의 분위기니까 좀 전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몇 주일 사이에 대통령이 싫다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대통령도 나 싫어. 설령 당신이 중요한 인물이고 내가 임명했더라도 라고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별로 그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좋아 보인다는 게 한 사람의 정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뭐 그다지 그 유쾌한 뉴스는 아니에요. 잠시 뒤에 뭐 미국의 여러 그 지금 그 허리케인이 아니라 열대성 폭풍 하비의 모든 뉴스가 집중돼 있는데 그 밖에 중요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런 자연재해 때 그 대통령이 재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많이 봤어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레스트 레이디까지 함께 가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저희 그 기계 사용하고 있는 그 기계에 대해서 이 소리가 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계가 그 4분이라고 계산해야 되는 것을 3분 60초라고 계산을 해서 뭐 지금은 괜찮지만 그런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기술부에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끔 그런다는 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이브레이션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까지 같이 그 텍사스의 내일 그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연방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말에도 계속 그 관련 트윗을 하면서 텍사스 주지사하고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쪽 그 서부 쪽으로 오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번에 뭐 금문교 근처에 어떤 공원에서도 뭐 시위 행진이 있었을 것이고, UC 버클리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곳이잖아요. 그래서 UC 버클리에서는 평화를 사랑한다, 백인 우월주의자에 반대한다, 이런 대규모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대규모 모임에도 역시 그 반대로 그 백인 우월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나갔겠죠. 뭐 미국에서 인구가 백인 우월주의자를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를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주 그 작은 숫자겠죠. 그런데 그 시위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양측이. 특히 굉장히 그 우파인 조직이 만든 Patriot Player, 그 미국의 우파나 한국의 우파나 애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애국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런 우파 조직을 만든 사람과 함께 있던 다른 남자를 그 좌 그룹이, 특히 이제 그 안티파시스트 그룹이라고 본인들이 그 주장하는 그 그룹이 이 우파 조직을 만든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한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 집단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카메라를 뭐 깨트린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 화면을 다 찍잖아요. 누군가가 요즘은 다 뭐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위협을 해서 결국은 14명이 체포됐거든요. 체포된 사람 전부가 그 안티파시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소위 그냥 쉽게 좌파 우파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좌파에서는 극단성을 띤 좌파를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파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런 장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설령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부딪힌다 하더라도 뭐 이것은 우파나 좌파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에 그 화면이 남아서 한쪽에서 피해자다 싶은 그쪽에서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자다 하고 해서 좌파조차도 안티파시스트, 지금 그 UC 버클리에서 우파를 때려 눕힌 그 그룹을 지금 상당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얼트 우파의 대부가 돼버린 스티브 배넌, 백악관에서 쫓겨난 전 수석 전략가가 브레이트바트에 간 뒤에 제일 먼저 공식 석상에 나갈 곳이 우파 시오니스트 조직입니다. 시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 오브 아메리카 해서 11월 22일에 뉴욕에서 열리는 이 조직의 갈라에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 프레지던트가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쪽에 가서 스티브 배너는 쉘든 아델슨이라는 그야말로 뭐 카지노의 대부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유태인이죠. 이 사람을 그 소개하는 일을 맡는가 본데, 이게 이제 아주 아무튼 묘한 거예요. 지금 우파는 유대인들을 그 비난을 하고, 그러나 미국에서 이렇게 그 쉘든 앤더슨처럼 업계에서 이제 꽉 잡고 있는 유태인이 있고, 또 그 언론계에서는 뭐 팍스, 월스트리트저널, 뭐 영화사, 수많은 미디어를 갖고 있는 루퍼트 머독이 또 있고 유대인 비난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사이에 지금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전 전국 의장이었던 라인스 프리버스가 나갔고 배넌도 나가고 난 그 이후에는 의회와 백악관이 별 접촉이 없답니다. 뭐 이제 그 접촉의 그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존 켈리 비서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는 있지만 라인스 프리버스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그 정치인들과의 커넥션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또 이제 그 주말에 그 본인은 사임했다고 하고 그 백악관에서는 쫓겨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스티브 배넌과 같은 배를 탔던 세바스찬 골커라는 아주 그 얼투우파 이 사람 다시 또 그 브레이트바트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아주 그 어려운 처지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대통령의 경제자문 게리 콘이 물러나면 어떤가, 큰일이다, 우리 큰일이다, 주식시장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요동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태인을 싫다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와 이제 그 유태인 그 백인 우월주의자를 반대하는 그룹을 비슷하게 똑같이 취급하고 나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사표를 써놓고 결국은 눌러앉기로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게리 콘에게도 막 대놓고 비난을 또 한다네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그 새로운 비서실장이 오고 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존 켈리 비서실장 스티브 배넌 쫓겨나기 전이에요. 게리 콘 경제자문 또 무역대표 무역자문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다가 이제 그 켈리에게 대통령이 당신이 우리는 그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런 회의를 해왔는데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존 켈리 비서실장은 지금 처음 들어오셨을 테니까 제가 제 입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관세 붙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이제 게리 콘이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또 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방에 존 이름 부르면서요. 존 이름 부르면서 지금 그 이 방에도 글로벌리스트들이 있다. 그들이 중국에 관세 붙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존, 그들은 원치 않아요. 다시 말하겠는데 나는 원하죠. 이렇게 이제 딱 그 게리콘 앞에서 중국에 관세 붙이는 거 원치 않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고 국무장관 그 렉스 틸러슨에 대해서는 이제 그 렉스 틸러슨이 대통령이 그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서 한 말이라든가 여기에 별로 그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틸러슨 스스로도 굉장히 그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그 틸러슨에 대해서 그 사람 굉장히 자신의 생각 기반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기득권층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틸러슨 그 국무장관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어제도 팍스뉴스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가치, 국무부의 가치는 이런 그 인종차별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팍스의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럼 대통령의 가치는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가치는 자신 그 한국말로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신을 위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했고 많은 그 언론에서는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for를 전치사 for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뒤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자와 이쪽 반대편이 똑같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말은 미국의 국무장관은 The President speaks for himself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통령을 그 전격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싫어하고 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이제 주말에 허리케인도 있고 열대성 폭풍도 있는데도 대통령이 딱 그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잖아요. 군에서 앞으로는 그 오픈리 그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받지 말게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까지 기존에 군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뭐 재량권을 줬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에게 딸랑딸랑하는 국방장관 같으면은 아마 그 대통령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my soldier my fine soldiers 그 soldier는
육군, 해군, 뭐 공군 다 포함하면서 우리는 hold the line, 일단 지켜보겠다. 지금 이 상황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상황이 다 끝나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hold the line 하겠다. 대통령처럼 뭐 이 사람들을 다 쫓아보낸다던가 뭐 이런 일 더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국방장관과도 국무장관과도 지금 조금 틀을 달리하고 백악관 경제자문과도 지금 세금 그 코드 등등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집무실에서 사진 찍기래요. 오늘 아침에 그 폴리티코가 여러 명의 그 스태프들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219일 동안 219일이나 됐나요? 7, 37, 20일 그렇게 됐겠네요. 아마 만장은 찍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좌관들에게 사진 좀 찍어줘 바디가드에게도 찍어줘 하고 휴대폰으로 스냅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공식 사진사도 뭐 크게 부르는 거죠. 샤워링 한다고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몇 분씩 스스로 앉아서 포즈도 취해보고 같은 그룹과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사진을 살피고 조명도 살피고 그리고는 사진 찍기가 끝나면 빨리 방문객들에게 보낸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빨리 사진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전해지는 것을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거 본 건 난 처음이다. 한 어드바이저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고요. 그 한국의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 5년 그 징역 구형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언론도 일반인들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특히 그 블룸버그 뉴스의 한 그 기고문이 좀 그 눈에 띕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미국 일요일이었는데 인터넷에는 그 월스트리트저널 그 사설을 실어서 신문은 오늘 아침에 실렸네요. 이제 한국 그 뭐 재벌 시대는 끝나간다 하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40%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타결시키기는 힘들 테고 뭐 이런 그 걱정들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재벌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도 존재할 텐데 변화를 그 재벌 자체는 조금 그 늦추려고 하겠죠. 삼성의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버텨보고 바깥에서 요구하는 것과 안에서의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그 중요한 리더가 감옥에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분위기가 이제 그 변하고 있다는 재벌이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뭐 사설 내용은 대강 그런 것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삼성의 그 삼성전자 그 CEO가 직원들에게 내부 메일 보낸 것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침착하게 묵묵하게 일하자 하는 내용이요. 전례 없는 삼성으로서는 도전인데 진실이 빛을 볼 때를 기다리면서 일하자 항소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요. 그리고는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요즘 그 한국의 재벌을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말 그대로 재벌 CHAEBOL로 쓰는 언론이 상당히 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뭐 아주 당연해졌어요. 한국의 재벌은 재벌로. 그런데 지금이 체인지 할 타임인가? 타임 포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피러베 기자가 썼군요. 이분 지금 나이 많이 드셨을 텐데요. 옛날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하셨고 그 뒤에 USA 투데이로 옮기셨었는데 지금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 오늘 이 기사를 썼습니다. 재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그 상황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지금 상황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뭐 또다시 2심 뭐 재판 기다리고 있고 항소했고 배경은 원래 그 재벌이라는 의미가 wealth clique인데 그러니까 그 화장 안 한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자 패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본 재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일본의 뭐 자야바수 소스 뭐 있잖아요. 가족이 경영을 했고 그런데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해체가 됐죠. 한국이 지금 재벌 시스템이 고쳐지거나 해체돼야지 된다면 하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 하우에 관한 정답을 지금 그 앞으로 5년 동안 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일본은 미국 정부가 그 재벌을 해체해 버렸다는 겁니다. 미국도 사실은 처음에 예전에는 시작은 그 가족 경영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뭐 한 100년쯤도 더 전이었을 거예요. 20세기 그때부터 미국은 이미 가족 경영을 해체를 했으니까요. 한국은 빨리빨리 경제 개발 이런 것 때문에 1963년 뭐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뭐 45개 재벌 가운데 10개 재벌이 그 한국 그 사업 자산의 27%를 갖고 있고 주식 인덱스를 보면은 5개 재벌이 코스피 51%, 나머지가 49%인데 삼성이 28%, 현대 8%, SK 7%, LG 6%, 롯데 2%, 코스피요. 논쟁은 성공적인 스토리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21세기에 이 같은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정실 인사 그리고 오너에 너무 충성을 하게 되고 이제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정경유착을 더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름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 투자한 그 엘리어츠 그룹의 그 폴 엘리어츠 싱어 지난번에 합병 굉장히 반대했었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지니까 많은 것을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 공자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이클 슈먼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의 보수는 이재용 회장의 5년 구형은 또 징역 살이하는 것은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너무나 많은 재벌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그널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 사이클을 너무 익스큐즈가 많이 됐었던 사이클을 넘을 수 있는 것. 이 또 넘어야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재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깨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살리면서 삼성이 죽겠어요? 살아야죠 또.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것을 고쳐 나간다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보통의 그 한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그 삼성 그 부회장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죄값을 치러야지 된다는 삼성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수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블룸버그 뉴스의 기고문입니다. 감옥에서 예를 들어서 나오고 나서도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주주들이 웰컴하면 안 된다. 미국은 이제 그 주주단이 좀 엄격하기도 하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 보면은 그런 얘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와는 달리 해야지 된다. 사면에서는 안 된다. 삼성의 귀공자가 희생양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희생당해야지 되는 희생양이다. 이건 이제 한 사람의 주장입니다. 블룸버그 뉴스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todayus.com에 제가 원문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모든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다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money is everything이다 하고 강조, 뭐 돈이면 다다라고 강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이 삼성을 포함해서 많은 노동력을 베트남 다른 싼 곳으로 옮겨서 또 사람들이 레이오프 되게 되면 그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릴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그 미군이 그 노블한 생명을 이렇게 부패한 국가에 가서 그 나라 지킨다고 해야지 되는가라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텍사스 합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저렇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잡지 아틀랜틱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쭉 그 인터뷰를 하면서요. 꼭 기후 변화가 이번에 그 합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 뭐 이산화탄소나 뭐 메탄 같은 것 때문에 이 태양선을 막아서 태양선이 우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행성이 뜨거워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데 하비와 같은 그 폭풍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아서 걸프만의 온도가 너무나 그 높아져서요. 그리고 육지에 조금 그 가깝고 그래서 더 강하고 더 크고 오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뜨거워졌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또 막 이렇게 휘저어서 온도를 또 낮춰놓고 하는데 이번에 하비는 이상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그 바닷물을 충분히 식히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너무나 또 그 육지에 가깝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하비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는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도 이 정도의 그 큰 위력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 같이 들리죠. 나사가 그 휴스턴에 있잖아요. 존슨 스페이스 우주센터가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그리고 우주정거장과 계속 연락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도 위험하면은 스텝 몇 명만 남고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참 그 모든 것을 다 대비해서 일해야 돼요. 강혜신이었습니다.